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서 김정은 제1부부장의 여동생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죠. 청와대 역시 현 정부 들어서 유례 없이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그동안 연일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다가 오늘 아침에는 아직까지는 좀 잠잠합니다. 이게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대남 어떤 도발 수위를 점차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는 1단계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조치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고 그건 총참모부에서 군이 움직일 것이라고 암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군사 도발이나 무력 도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충격파를 조금 더 강하게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을 자극하려고 하는 의도를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세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남북 공동연락소가 처참하게 폭탄내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방송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북남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역사적인 판문점 북남순회 회담의 성과물로 평가되어 왔지만 무명무능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이런 일련의 행보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지금 그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정한 시점에 가서는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출구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은 상당히 이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바를 우리 정부에게 조금씩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북한의 어떤 조치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이 북한과의 현재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해 봐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재검토 시점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면 어제 조선중앙통신은 서울 불바다라는 발언을 다시 꺼내오기도 했고요. 뭔가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혹은 군사적 도발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지금 제시한 상황인데 앞으로의 행보나 시점에 대해서는 무엇을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조치들은 이제 이 북한 쪽에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서 판문점이나 GP 이런 DMZ를 비무장화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약속은 완전히 이제 위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이 지구에 군부대를 주둔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NLL 지역이나 DMZ 지역에서 직접적인 무력 도발을 북한이 감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어떤 도발을 통해서 상당히 강한 자극과 어떤 불만 이런 걸 우리 정부에 전달하면서 상당히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황혜경 기자 연결해서 들어본 내용인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평양 쪽에서 함경남도 쪽을 향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심포조선소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심포조선소에서 무언가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는 것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함경도 쪽은 그 심포조선소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SLBM 시험을 주로 해왔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전용기가 그렇게 포착이 됐다면 아마 다음 수순의 도발은 SLBM 시험 발사라든가 또는 그 미사일 관련 어떤 실험 이런 것들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SLBM이라 하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렇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상당히 좀 겁을 내지만 이 SLBM도 상당히 좀 거부하는 느낌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 핵
무기를 예. 30에서 40기 정도 보유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핵을 실어 나갈 수 있는 투발 수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 투발 수단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게 이제 ICBM이고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 예. 그다음에 잠수함은 뭐 어디든 이동해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수함에서 핵을 발사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도 위협적이고 다른 미국이든 뭐 일본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ICBM과 SLBM 시험 발사에 대해 그 개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다시 시계를 좀 어제로 돌려봐서요. 오늘까지는 잠잠합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북한이 상당히 어떤 대난 비난이나 도발에 있어서 속도전을 보였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고요. 연일 비난 담화를 쏟아내는데 이렇게 북한이 속도전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이제 원하는 것을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거의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거의 드러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건 김정은을 비난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라. 예. 이런 게 첫 번째 얘기했던 거고요. 그다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남북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이것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행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은 자신들이 이 핵을 폐기해야 된다는 사실은 아예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그 선언을 이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것에 노리는 바는 북한이 지금 원하는 건 핵 보유국으로 묵인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의사가 전혀 없고 대북 제재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 이걸 흔들 수 있는 걸 한국 정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를 활용해서 대북 제재도 완화하고 북한의 핵 보유도 묵인받는 이런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부를 강하게 때리고 있고 대남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군사 합의 위반이다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위반 같은 경우에 위반을 했을 때 그 가해지는 조치 같은 건 따로 없습니까? 지금 그 남북 간 합의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네. 어느 일방이 합의를 어겼을 때 이걸 징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간의 신뢰를 전제로 이런 대화도 하고 합의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고 이번에도 충분히 보고 있듯이 북한은 일방적으로 언제든 남북한 간 정상 간 합의도 아예 위반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그 평양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든가 합의 위반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걸 징벌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좀 더 공고하게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어떤 이런 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든가 또는 개성공단 철거라든가 금강산 관광에 있는 우리 자산 몰수라든가 이런 식의 신뢰를 어기는 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강력하게 징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특사를 파견하려 했었다라는 걸 공개하면서 맹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입이 아니라 김여정 부부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몫은 따로 남겨두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그 북한의 대남 전략을 총괄하는 게 김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지금 이 대남 전략, 대남 정책 전반에 대한 사항을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책임자인 김여정을 통해서 대남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정한 시점에 가서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원하는 걸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요? 예, 북한 쪽에서 예. 지금 그 대남 라인에서 김여정을 통해서든 예. 통일전선부를 통해서든 이 위기를 계속 고조시켰으면 예. 위기를 고조시킨 이후에 북한이 진짜 원하는 요구사항을 아마 내놓을 겁니다. 그 요구사항은 이미 내놓고도 있고 우리도 충분히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는 북한이 일정한 출구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 방향이 어디로 지금 갈지, 그러니까 이런 남북 관계의 어떤 경색이 상당히 장기화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이 흐르면 일정하게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예. 북한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계산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건 핵무기를 보유받는 거고 무기는 받는 거고 대북 제재를 해제받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 정부를 활용하려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다면 예. 일정한 시점에서는 출구가 모색될 가능성이 있고 그 시점에서는 김정은의 역할이 그때 가서는 좀 필요할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북한과의 어떤 갈등이 최고조에서 북한이 원하는 바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그럼 그 원하는 바에 미국과의 대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건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예.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 양보의 핵심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는 겁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지렛대는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 줄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북한은 이 북미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실제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현재 돌파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설사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고 해서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은 이 판을 흔들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에게도 보내는 메시지는 그동안의 대화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핵을 보유하겠다. 그 길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지금 던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에 역할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요, 뭐 표면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대북 전단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북남 관계가 미국의 농락물로 전락된 것은 남조선 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 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한 당국을 비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기서 얘기한 겁니다. 예. 우리 정부가 한미 공조를 통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말고 한미 이 어떤 이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갈라서서 예. 북한 편에 서서 대북 제재도 일정하게 완화해주면서 경제 협력, 경제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예. 이게 지금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렇게 순식간에 이 남북 관계나 이 평화적인 분위기도 깨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니 미국도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예.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일정하게 제재 완화를 수용해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미국에게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충격적인 좀 일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려고 했던 사실을 북한이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경우에 전에 없던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사를 우리가 보내려고 했던 그런 사실들을 여러 가지 공개한다는 건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꼴불견이라는 여러 가지 표현을 상당히 이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사용하기 어려운 예. 그런 단어들을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을 북한에서는 김여정이 우리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런 이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면 북한이 우리 여러 가지 정부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떤 대북 정책이나 대북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난을 하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될 건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과 신뢰를 쌓으면 여러 가지 이 평화적인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 북한 핵폐기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여러 가지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점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뭐 원색적인 비난, 일련의 행보에 대한 청와대 반응을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그 전에 저는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 남북 간의 공식적인 통신선이 차단이 된 상태인데 특사 제안을 북측에 전달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남북 간의 비공식적인 혹은 비공개되고 있는 그 채널이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비공식적인 채널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연락선은 북한이 차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과 북한의 통일전선부든 또는 북한 관련 부서 간의 어떤 라인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까지 아예 차단된다는 건 남북 간의 대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비밀 어떤 접촉 라인까지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청와대는 북한의 행보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을 하면서 그동안과는 다르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네, 이전과는 다르게 청와대의 태도가 약간 강하게 변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유화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사실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런 행태는 우리 정부로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공동선언을 파기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공개하고 그걸 실행했다는 건 우리 정부의 어떤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대통령도 어제 원로들과 대화에서 굉장히 북한의 태도에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응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약한 상대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행동을 하고 있고 강한 상대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약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지금 하는 행동은 우리 한국 정부에게 하는 행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 정부가 좀 더 강력한 경고를 북한 쪽에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짧게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결국에는 종착점이 미국이라면 왜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는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에게는 수차례 북한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수준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친서라든가 또는 담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을 말로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해제해달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측에는 완전히 다르게 이 무력적이고 상당히 그 협박을 하는 그 수위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강도 높은 이런 행태들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과는 여전히 대화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면을 북한이 돌파하기 위한 핵심 키는 핵 보유를 일정하게 묵인받으면서 제재를 완화하는 건데 그 키가 미국에게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현재의 일련의 상황은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을 우리 정부를 협상 칩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북 관계를 그 칩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